방금 소개받은 맑은누리 한의원 원장 강재훈입니다. 별 재능이 없는데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조금 기분이 이상합니다. 강의가 좀 재미없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대신동 토백입니다. 그래서 대신동을 별로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사업으로 넘어왔고 지금은 좀 집은 멀리 있습니다. 업장은 하단에 있지만은 집은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다시 이사 올라왔는데 이사 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엊그제까지 굉장히 추웠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날씨가 많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감기 환자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감기는 걸리면 잘 안 낫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은 한의학과 해독요법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한의학의 어떤 깊이 있는 것은 잘 해석하기 어렵겠지만은 쉽게 원리를 조금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한의학이란 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선인들은 산에 가서 수도를 했습니다. 수도가 뭐냐면은 정신과 몸을 수련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직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주 전체를 보고 또 지구의 변화를 보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서 어떤 원리를 터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원리 중에 하나가 음양오행인데 음양오행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소우주인 우리 인체에 우주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응용하는 학문이 한의학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응용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응용하는 응용의학이죠. 그래서 이 오행도표를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오행은 우리가 보기에 요일에도 뭐 월화수목금토 나오죠. 그렇듯이 여기 보면은 목화 토금수가 있는데 목은 나무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목이 나무다. 목이 사실은 목을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요 봄이라고 나옵니다. 목은 봄 그죠? 그래서 선인들이 봄에 들판에 나가서 봄의 어떤 형상을 상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느낌을 그 상으로 표현한 게 이 두 글자입니다. 성달. 성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봄에 들판에 나가면은 풀들이 쫙 돋죠. 풀들이 음동설안의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그 생명력의 기운, 이게 오를 성자입니다. 뚫고 올라오는 기운. 그리고 저 달자는 달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들판을 생명력이 있는 기운이 들판을 달리는 그런 상을 갖다가 성달이라 그래요. 위로 뜨면서 달리는 그런 기운을 성달이라 그러고, 화는 여름입니다. 여름의 상은 염상이라 그럽니다. 염상은 뭐냐? 우리가 이 불화자 두 개 쓰면 염증이 타오르는 거죠. 태양이 내리 쪼일 때, 여름의 태양이 내리 쪼일 때 대지가 어떻습니까? 화기가 확 올라옵니다. 또 나무를 보면은 여름의 태양을 맞이해가지고 이파리는 푸릇푸릇하게 올라오고 나무도 부피 자람과 길이 자람을 합니다. 이게 염상하는 기운입니다. 유습은 장마 때 습기가 아주 부드러운 습기가 꽉 차 있는 것을 유습이라는 어떤 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이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푸른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에 찬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을 우리가 건조하다 그러죠. 조한. 그래서
건조하면서 차다. 그래서 조환하다는 그 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겨울에는 어떤 그 곤충이라든지 특히 동물 포유류 중에서는 곰이라든지 파충류 중에서는 뱀 이런 것들이 음동설한을 이겨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이를 잔뜩 먹고 웅크리고 앉아 있죠. 이게 윤화입니다. 윤화. 윤기 있는 어떤 윤기 있는 영양분을 잔뜩 머금고 지하로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기운입니다. 이게 윤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목화 토금수 이 상에 맞춰서 우리 오장, 그 다음에 오미, 맛도 이렇게 다 나누어 놨거든요. 우리 성정, 칠정도 이렇게 5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노희, 사비공. 우리가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기운이 역상합니다. 화를 내게 되면 기운이 역상하기 때문에 그 열을 받아서 화를 많이 내면 뒤로 넘어가죠. TV에도 보면은 막 화를 내다 잡죠. 그 기운이 목기운입니다. 목기운이 퇴화하면은 이게 역상합니다. 자, 화의 기운 중에서 희라는 것은 희낙낙 즐겁단 말이죠. 너무 즐거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워도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많이 하면은 기운이 뭉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위장이 부실하죠. 왜? 기운이 뭉치니까 이 소화기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관하고 슬프면은 기운이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모. 또 공포에 질리면은 기운이 밑으로 깔아지죠. 그래서 늘 두려움에 떨는 사람은 얼굴이 노리탱탱하고 기운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매가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것도 오행의 법칙에 아주 맞아떨어집니다. 이 목을 보면은 이 기운이 화가 났을 때 어떤 기운을 쓰면은 이 노를 깔아앉힐 수 있느냐? 금극목입니다. 금이 목을 갖다가 조절해 주거든요. 그럼 금은 어디입니까? 금은 슬픈 겁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날 때는 슬픈 영화를 보면은 많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너무 희낙낙한다. 화거든요. 수극화입니다. 공포죠. 너무 희낙낙할 때는 이 조금 위협을 준다든지 이래서 좀 쪼아주면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조절도 오행의 상생상극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은 정신과 치료에도 상당히 좋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평정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그러면은 이런 원리를 갖고 한의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 다른 의사들이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진 거, 마음속의 쓰레기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한의사는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엉어리나 쓰레기를 우리 의사들한테 안 버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을 하면 이게 나중에 화로 돌아와서 다시 자기를 칩니다. 의사들한테는 비밀스러운 말까지 다 해줘도 그 쓰레기통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분리수거를. 이거는 재활용해도 될 것 같고 요거는 음식물 쓰레기니까 좀 삭혀야 되겠고 그래서 그 쓰레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버린 쓰레기들 중에서 우리가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병의 원인을 우리는 4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내가 자궁근종이 있는데 어떤 한약을 좀 써주이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양방의 질환명을 가지고 한약을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궁근종 하나를 보더라도 왜 이 자궁근종이 왔는가 원인이 다 다르고 체격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감정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병의 원인을 4가지로 나눕니다. 음식, 기거, 칠정, 그 다음에 그 풍한섭, 외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음식은 뭐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체하죠. 그 다음에 과식, 폭식, 과음 뭐든지 과하면은
우리 소화기에서 소화를 못 시켜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정미로운 어떤 물질로 만들어서 영양으로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되면은 이 정미로운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고 거친 물질로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많아요. 이게 몸속을 떠들고 나중에 노폐물이 되고 이러면은 이게 조직이나 이런 데서 혈관이나 이런 데 정체가 되면서 안 좋은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거라는 것은 일어나고 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잠이 모자랍니다.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로 회복에는 잠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지, 깊게 자는지, 아니면 밤낮이 거꾸로 돌아가는지,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들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주색 잡기, 바람을 많이 핀다든지, 애인이 많다든지, 마누라가 너무 이뻐서 밤일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피가 마릅니다. 그래서 영양이 고갈이 되면은 그것 또한 제약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이 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칠정, 과도하게 화를 낸다든지, 너무 이렇게 뭐만 보면 잘 울고 비관에 빠진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일이 밀려갖고 늘 이렇게 머릿속에 숙제가 쌓여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마음에 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병을 내면 제일 큰 병이 옵니다. 난치병 내지는 암은 칠정에서 온다고 봅니다. 한의학 의수에도 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풍부한데 왜 질병이 많으냐?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마음을 비웠다 낳았다 이러는데, 마음 비웠다 낳았다 하는 사람 치고 놓고 비우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감이라는 것은 풍한섭을 이야기하는데, 풍한섭은 바람, 습기, 찬기운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 유행성 바이러스 감염, 세균 감염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서 병의 원인을 찾고,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병리를 세웁니다. 예를 들면 병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하한상열, 위로는 열이 뜨는데 밑으로는 설사를 한다든지, 냉이 많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생리통이 있다든지, 이게 전형적인 하한상열입니다. 그 다음에 심화항염,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꽉 이렇게 응어리졌던 것들이 스프링으로 꽉꽉꽉 눌리놨던 것이 터져 나오면은 이거 굉장한 그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혈압이 팍 튄다든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심화항염입니다. 심장의 화가 치솟는단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비섭열, 비위에 우리 소화기 쪽이 찌꺼기가 많이 생겨갖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동운동이라든지 이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더부룩하죠. 이런 병리를 잡아서 맥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맥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맥도 오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깊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정상적인 간의 맥이냐, 비정상적이냐, 정상적인 폐의 맥이냐, 비정상적이냐, 너무 퇴과했다, 너무 넘친다, 너무 모자란다, 이런 걸 이제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리에 맞아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처방이 나옵니다. 처방은 물론 뭐 동의보감을 찾아도 되고 여러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뭐 사상 처방도 있고 이랬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작방이죠. 작방. 우리가 노래를 작곡하듯이 그날의 어떤 날씨와 자기가 받은 필, 그 다음에 경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음계가 떠오르면은 가사를 써가지고 글을 써서 노래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처방 또한 어디에 무슨 이렇게 컴퓨터 치면 튀어나오는 게 처방이 아니라 이 병리에 맞는 처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군, 신, 자, 사로 나눠서 네 가지로 나눠서 가장 중요한 기둥, 그 다음에 임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하, 그 다음에 중간 관리, 그 다음에 하급직 관리,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처방을 내는데, 주로 그 처방의 기본은 청상, 통중, 온화를 봅니다. 몸을 상중하로 나눠서 위는 맑게 하고
통중, 중간은 이렇게 뚫어서 소통이 되게 만들고 아래는 따뜻하게 해서 냉기를 없애고 이래 해야지 위와 아래가 서큘레이션, 이 순환이 됩니다. 기운이 순환이 돼야지 혈이 순환이 되고 혈액이 순환이 돼야지 세포나 조직이 건강한 영양이나 어떤 산소를 받아서 제대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통중 온화를 기본으로 해서 처방을 만드는데 같은 사람이 같은 질병으로 오더라도 처방은 좀 다르게 되죠. 왜? 이 사람의 병리가 다르니까. 처음에 왔을 때 자궁근종이라서 뭐 수술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수술하고 왔으니까 조금 혈이라든지 진액이 빠져나갔으니까 도와야겠죠. 기운도 처져 있으니까 기운도 도와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자궁근종으로 왔을 때는 이 사람이 화가 많이 뜬단 말이에요. 그럼 화를 내려주면서 화를 내려주려면 중초를 뚫어줘야지. 중간이 잘 내려가야지 화가 내려가야지. 중초로 막혀 있는데 구름이 막혀 있는데 햇빛이 통과가 됩니까? 그런 식의 이제 처방을 써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 자, 해독요법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의학은 사실은 기의학입니다. 기이라면은 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기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운으로 살고 기운이 줄면은 모든 병이 생기고 그래서 기운을 차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질병의 지름길이다. 기운을 차린다고 그래서 우리 차례상을 차리죠. 상을 차리죠. 기운을 차린다는 말은 몸의 여러 기관을 제대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운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기라는 것은 기운입니다. 체력, 생명력, 그 다음에 뭐 저항력, 면역, 원기, 이거 다 기운입니다. 우리가 기운 없으면요, 잘 걷지도 못합니다. 말도 하기 싫어요. 기운이 나야지, 형님 같이, 이 행기한 의원 같이 정치도 하고, 기운이 에너지가 있어야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지.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기운이 충만해야지, 건강해야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또 국가와 어떤 자기 고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 프로로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체력 관리를 잘해야죠. 그래서 기 운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체력, 면역, 원기 다 기운입니다. 그래서 기운이라는 것은 바로 기운이 완전히 소갈되는 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죠? 물질만 남아있고. 다음. 그래서 맑은 누리 해독 클리닉이라는 것은 정통 한의학에 입각한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쓰는 마이너스 요법인데 옛날의 질병은 우리가 참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래 잘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못 먹어서 영양 실조 내지는 영양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질병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음, 과식, 폭식. 그래서 칼로리는 많이 섭취하고 인스턴트 많이 섭취하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이 찌꺼기 노폐물들이 몸에서 독소로 작용해서 오는 질병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디톡스 해독요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해독요법을 하면은 몸에 있는 찌꺼기 독소를 빼내는데 독소 찌꺼기만 딱 빼내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우리 몸에 있는 기운도 빠져나갑니다. 해독요법을 하면서. 그 다음 우리 몸에 있는 물질도 빠져나갑니다. 정미로운 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손실이 오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요법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요법을 쓰면은 반드시 플러스 요법, 한약 보양 클리닉이라는 이런 플러스 요법을 써가지고 보충을 해줘야지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간 청소 하나만 보더라도요. 간 청소할 적에
담즙도 빠져나갑니다. 담석이나 찌꺼기도 빠져나가지만은 담즙도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할 적에 설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운도 노곤해요. 그러면 플러스 요법을 써가지고 거기에 맞는 한약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요법을 써서 기운도 돌리고 혈도 돌리고 장부도 바로 잡아주고 이래 해야지 이게 제대로 이제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그래서 이게 플러스 요법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요법을 교차를 시켜야지 빠른 시간 내에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붙여본 게 이제 우리 한의원 이름을 따고 맑은 누리 해독클린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이게 적절하고 이것을 좀 더 심화시키고 연구해서 난치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의학은 반드시 도전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은 그 날에 이게 이런 요법으로 난치병은 극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같이 조그마한 어떤 이 구멍가게식의 그 의원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제법 치료가 되는데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서 해나간다면은 아주 한의학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이 해독요법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주면은 난임, 그게 불임 치료가 있습니다. 불임. 요즘 불임은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성 여러분들이 남성을 워낙 쫄아매니까 남성들이 기가 다 죽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자, 그 남성의 특징은 뭡니까? 종족 번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자유롭고 싶고 많은 여자를 거닐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사회가 그런 걸 전혀 용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바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서 여러분들 와이프는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집에 들어가면 우리 남편 열심히 일했네 잘 해줍니까? 우리 환자분들 들어보니까 잘 안 해줍니다. 집에 와서도 요리해 주는 걸 좋아하고 집에 와서도 뭘 거들어 주는 걸 좋아하고 바깥에서도 일해야 되고 안에서도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은 아버지로서 취급을 잘 해줍니까? 집에 제일 찬밥이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런 환자들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왜? 우리가 고대사, 중대사, 현대사가 있는데, 그죠? 근현대사에 있게 한 어떤 그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20년, 30년, 40년 일을 해가지고 애들을 다 키우고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퇴직을 하고 집에 앉아 있으니까 애들 마누라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고 라디오에서는 그러대요. 그 퇴직을 하고 나면은 2개월은 식구들과 눈을 마주치지 마라. 그리고 식구들을 관찰해라. 1년을 관찰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동화가 되고 나도 이런이 된다. 60이 넘어서 퇴직을 해가지고 뭘 맞춥니까? 자기 천성이 있는데. 아버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가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집에서 대우를 해줘야지. 엄마, 마누라가 남편을 대우를 해줘야지 집안이 되는데 마누라가 남편을 대우를 안 하면 집에서 진짜 찬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 옛날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아들만 놓고 이랬는데 한 15년 전부터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모시고는 며느리 아무도 없습니다. 친정엄마, 친정아버지는 짜다는 모시고 옵니다. 이게 역조현상, 완전 역조현상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술집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여자판입니다. 남자 없어요, 별로. 낮에는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아예 남자들 얼굴을 잘 못 봅니다. 이렇게 여자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좀 더 긍정적이고 어떤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또 가정이 화합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이 포용을 해줘야지 힘없다고 남편을 밀어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나는 IMF 때 왜 이혼을 저래 많이 하냐 했더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여자들이 다 밀어냈더만 한 70%.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시대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했고요. 그 다음. 근데 불임을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에피소드인데, 불임이란 말을 안 하고 살을 빼려는 치료를 하러 어떤 아줌마가 왔어요. 그래 키가 한 169 정도 되고 몸무게가 한 87kg 나왔습니다. 우리 고3 때 담임 선생님 모시고 왔는데, 우리 고3 때 담임 선생님 내 중매제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 석 달 정도 해서 참 잘 따라줬어요. 운동도 시키고 음식 조절도 하고 또 약도 먹이고 치료도 하면서 일지도 써오라 하고 이래가지고 참 잘 나갔는데 한 달에 한 5kg씩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도 만족하고 몸도 상당히 돌아오는 것 같다는데 어느 날 석 달이 지났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아가씨들 보고 이 사람 와 안 오노? 한번 알아봐라 했더만 살이 빠지고 몸이 돌아오니까 7년 동안 내한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7년 동안 임신을 못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되니까 치료를 안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안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와라. 임신이 되더라도 이게 또 착상이 되고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달 더 치료받다가 이제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아기를 안고 왔더라고요. 그죠? 그 아기 안고 오면서 또 양주를 한 번 사왔더라고. 자, 이건 뭘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한의학의 치료라는 것은 어디가 아파서 그 약을 먹여서 진통을 시킨다. 어디가 균이 있으니까 균을 죽인다. 이런 치료보다는 거의 90%의 치료가 내 몸의 건강을 살려내 가지고 내 몸에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이 스스로 알아서 치료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한의학의 치료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강이 돌아오니까 살만 빠진 게 아니라 내부 장기 기능도 돌아오고 원기가 살아나니까 자연 치유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자궁의 기능도 살아나고 호르몬 분비도 제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한방의 난임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시 한의사협회에서 작년 2014년도 난임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부산시로부터 돈을 조금 따가지고 한 20여 군데 한의원에서 이제 한 6개월의 치료를 했는데 3개월은 그냥 무료로 약을 지주고 3개월은 치료만 또 해주고 그래서 9개월을 보고 지금 아직 9개월이 안 됐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한 30% 성공률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난임 사업을 할 적에 꼭 남편분을 모시고 오랍니다. 그래 와서 물어보면은 남편이 문제가 더 많아요. 정자가 기형이라든지 정자의 활동력이 떨어진다든지 정자 숫자가 모자란다든지 이래서 부인만 밥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씨가 문제가 있는데 뿌리면 싹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남성 불임이 요즘은 더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고 남편분들 대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사위도 잘 해주고. 자, 간 청소를 논하기 이전에요. 우리 몸에서 이 간이라는 장기는 큰 화학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하수 처리장이죠. 우리 몸에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걸러내고 영양을 또 적소적재에 보내주고 이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담즙을 생성하는 일입니다. 이 담즙은 뭐로 만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적혈구, 백혈구 있죠. 그 적혈구가 120일을 생존합니다. 120일이 지나면 적혈구가 죽어요. 이 적혈구가 죽은 걸 우리가 어혈이다 그러죠. 어혈하고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가지고 담즙을 만들어내는 것이 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서 우리 간에는 아주 가느다란한 그 길들이 많은데 담관이 많은데 그게 모세담관이라 그럽니다. 모세담관이 또 이루어져 가지고 세담관을 이루고 세담관이 이 수담관을 이루고 수담관에서 담즙이 요 담낭에 고여 가지고 7배를 쪼릅니다. 그러면은 농도가 7배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 총담관을 통해 가지고 12지장을 통해 갖고 담즙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찌꺼기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노폐물들이. 이게 막혀 가지고 담즙이 찔찔찔찔 잘 분비가 잘 안 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피로도가 높고 머리도 아프고 여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담즙이 분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혈들이 몸에서 정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썰개나 간질환도 유발시키지만은 우리 몸에서 심혈관계, 혈관의 질환들을 유발시키고 이러거든요. 요걸 간청소를 통해 갖고 찌꺼기를 쫙 뽑아내면은 담즙이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든지 눈이 충혈된다든지 몸이 피곤하든지 이런 게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간청소 후에 다음날 다음 간청소 할 때 빠지는 게 이런 것들이 빠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가씨 여기서 졸면 안 돼요. 왜 이런 찌꺼기가 안 빠지느냐 내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몸에 찌꺼기가 많으면 덩어리가 크고 숫자가 많아집니다. 찌꺼기가. 몸에 찌꺼기가 별로 없으면 새파란 담즙만 이렇게 빠지나.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걸 항의할 필요 없어요. 좋은 거죠. 그리고 이 간청소가 끝난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맑아지고 피로도가 뚝 떨어집니다. 아주 가뿐해요.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수치를 재보면은 감마 GPT라든지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높아지는 감마 GPT라든지 그다음에 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지혈증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열흘 간청소하고 나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하면은 원래 간이 안 좋았던 사람들 GPT, GOP 뭐 이런 게 높았던 사람들은 수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혈액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다음. 그래서 간청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해독요법 중에 하나인데 그 해독요법은 우리 몸을 정화시켜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내는 바탕을 바르게 만들어내는데 몸의 바탕을 바르게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법입니다. 그리고 이 간청소는 제가 1993년도부터 직접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추적 조사한 사람들만 18,005명 정도 되니까 실제로 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추적 결과 엄청 좋다, 아주 좋다, 좋다, 긍정적이다, 모른다, 안 좋다. 여하튼 95% 이상의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다, 안 좋다 하는 분들 있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요즘 사이코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걸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의심을 품고 예민하고 이런 분들은 다른 치료를 해도 아마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전화하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다음. 자, 금진오객이란 것은 이 금진오객은 여기서 말하듯이 어혈을 빼내가지고 화를 내려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이것도 해독요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혈이 많게 되면은 혀를 이래 들어서 보면은 다음 혀 밑에 푸른 혈관이 유독 진하고 굵고 혀 끝까지 쫙 뻗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중 8구 어혈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런 게 없고 요렇게 깨끗하더라도 앞으로 자 증상이 행경방 위로 나타나거든요. 머리가 맑지 못하다든지 무겁다든지 아프다든지 편두통이 있다든지 또 눈이 뻐근하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충혈이 잘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 건조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얼굴에 열이 잘 뜨는 사람들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가슴이 울렁거린다든지 두근두근하다든지 목이 항상 뻐근하고 어깨가 뻐근한 사람들 등이 뻐근하면서 등에 뭘 하나 떡 올리는 것 같이 묵직하고 이런 사람들은 요 금진오객 시술을 받으면은 10명 중에 8명은 그 자리에서 뻐근한 게 풀리고 심지어는 10년 이상 편두통이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풀리거든요. 이건 내가 선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딱 걸렸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우리가 요거는 시술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914년 7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198명 시술해서 요거는 100% 우리가 조사를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효과가 아주 좋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자리에서 효과를 보는 치료인데 요 치료를 1년에 한 2번 정도
또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자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1년에 한 2번 정도 받으면 됩니다. 이거 받으면은 그 심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혈관성 치매라든지 그 중풍이라든지 또 동맥경화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다음. 전립선 청소라는 게 있습니다. 전립선이라든지 뇌라든지 뇌, 전립선, 그 다음에 척수액 이쪽은 이 약물이 잘 투과가 되지 않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약물이 잘 투과하면 큰일 나겠죠. 뇌 같은데 뭐 척수액이라든지 이 우리 그 전립선 이런 쪽에. 그래서 전립선에 염증이 생겼는데 뭐 약을 갖다가 비뇨기과 약을 1년 먹었다, 5년 먹었다, 10년 먹었다, 심지어는 15년 먹은 사람까지 봤는데 전립선 염증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조금 이 전립선 청소는 100%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치료가 됩니다. 전립선 염증이 한 번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 묻는 그게 체크를 하면은 우리가 직접 뒤다보는 건 없으니까 항상 정상을 갖다 묻는데 그 정상이 개선되는 게 눈으로 띄게 보입니다. 특히 요즘은 그 젊은 분들 20대 30대도 전립선염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어떤 그 성병에 의해서 전립선염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앉아서 공부하고 운동 별로 안 하고 이러니까 전립선 비대증도 20대에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젊은 분들은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갈수록 연세가 많을수록 효과가 좀 많이 처집니다. 그러고 이 전립선 청소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뚝 끊어진다든지 또 밤에 잠을 자기가 불편할 정도로 자주 소변을 보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 요도라든지 방광의 증상이 나올 수 있고 또 전립선 쪽에 묵직하게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우리가 그 고환이 당기듯이 아프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배도 아프고 요런 증상을 전립선 청소로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우리 그 자기 체질에 맞는 약을 좀 써주면서 뜸을 뜨고 또 체질침을 놔주고 이러면은 정력이 돌아오면서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치료되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예. 요거는 100%라고 말을 못 하고요. 제가 볼 때 한 5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치료가 되는 경우가. 다음. 그래서 전립선 청소도 200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086명을 조사를 했는데 아주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혈관 혈액 청소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레이저 침을 사용해 가지고 레이저 침을 쏘면은 혈액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에도 쓰지만은 레이저 침이 그 혈관 피를 맑게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청혈단이 돼 가지고 피를 좀 맑게 해주는 환약이라든지 이런 한약을 또 같이 쓰면서 뜸을 같이 떠주면은 하기 전에 혈관 혈액 청소를 하기 전에 우리가 피를 한 방울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여기 적혈구인데 적혈구가 상당히 그 뭐야 부패는 아니지만은 싱싱하지가 못합니다. 옆이 두두두하지요. 그 다음에 이 떡이 돼가지고 끈적해가지고 붙어 있어요. 이게 동글동글하게 쌩쌩하게 살아납니다. 시술 후에 요 어혈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적혈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게 시술 후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땡실땡실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생일에 검사를 통해서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음. 그 위에 앞으로 뒤로. 자, 장청소요법이라는 것은 며칠 전에 뉴스를 한번 탔죠. 목사 부부가 뭐 암 환자들한테 무슨 뭐 버섯 뭐를 해가지고 뭐랍니까 그 관장을 시켜가지고 뭐 암 치료를 한다 이랬는데 여러 장에 몇 가지 약물을 주입합니다. 약물을 그때 따라서 다른데 여하튼 이 장청소요법이라는 것은
장 속에 있는 탁한 기운과 담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독소가 정체되어 있고 기운이 응체가 돼 가지고 애들이 열감기 할 때 그 경기 잘하죠. 경기 일에 치료가 안 되면은 이 장청소를 해갖고 변을 뽑아냅니다. 숙변을 뽑아내면은 애들이 바로 깨나거든요. 열도 떨어지고. 그게 뭐냐? 정체됐던 걸 관을 뽑아내면서 통하는 겁니다. 기운이 통해요. 탁한 기운이 빠져나오면서 기운이 통하니까 아까 우리가 어쨌습니까? 사람은 기운으로 살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탁한 기운을 뽑아내고 그 장 속에 있는 담음들,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은 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면서 이게 자율신경까지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청소는 피부 질환 환자들, 아토피 환자들 굉장히 가렵죠. 이때 장청소를 해주면 가려움증이 싹 가라앉습니다. 예. 그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얼굴에 열이 뜨고 하는 사람도 막 여러 가지의 응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장청소가 우리가 장세척하고 다른 거는 장세척은 강제로 항문을 통해 갖고 막 넣으니까 아프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하는 장청소는 거기에 비해서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고요. 장내 유익균을 강제로 빼내지 않으니까 장내 유익균을 보호하면서 담음을 많이 뽑아내거든요. 그리고 대장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자율신경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장청소를 하고 난 후에 바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뭐 질질거려서 자꾸 똥을 싸는 게 아니고 장청소 딱 하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자기 일을 바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고 여기 장청소하기 위해서 밥을 굽는다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장청소만 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아주 편리한 해독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좀 더 크게 이야기하세요. 사고 집 파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겠네, 그죠? 다음. 그 앞에는. 장이 여러 형태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장이 요렇게 생겼죠. 근데 이 호수가 요까지 들어가거든요. 애기 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면서 찌꺼기들을 빼내죠. 그러니까 변비에도 좋지만은 만성설사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배가 늘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는 사람도 장청소하고 나면 훨씬 수월해요. 그 다음에 비만증에도 많이 응용해 볼 수 있어요. 다음. 장청소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음. 자, 다음은 해독.com이라든지 클린피아 클리닉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아직 그 3년째 방치를 시켜가지고 어수선한데 그래도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블로그도 있거든요. 블로그에도 놀러를 좀 많이 와주시고 어떤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 한의원은 292-0013이고 우리 그 모바일로도 우리 질문과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전화를 직접 주셔도 좋고 요리 4030에 빨리 치료, 파리 치료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되도록이면 시간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제가 직접 받아서 질문에 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하실 적에 꼭 요 해독.com을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자, 이제 제 강의는 요거로서 끝나고 조금 이따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부원장입니다. 요쪽에 있는 사람이. 요쪽에 있는 분이 우리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분이, 이름이 박유정. 언제 얼마 내가 이름을 잘 내어야죠. 박유정 간호사. 우리 손아람 간호사. 우리 조예설 간호사. 요 멍청하게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 다음. 제 졸시입니다. 제 졸시인데, 이게 이제 그 설 때 제가 지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움.
그리움이란 가슴 속의 옹알이. 겨울비 거둔 하늘은 얄밉게 봄을 마시려 한다. 준비되지 않은 소녀에게 혼례를 강요하듯 그리움이란 가슴 속의 실루엣. 하얀 눈 얼어붙은 거친 논바닥 언저리에 쑥의 새싹 빼꼼히 고개 내밀고 쥐 내리는 도해의 콘크리트 틈 사이로도 생명은 태어나듯 서리 다가와 손안타게 감춰뒀던 온갖 그릇들 하나하나 설거지하면 그리움들 말갛게 다가선다. 여러분들 서리대에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또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껏 그리워하시고 명절 마음껏 누리시고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저 뒤에 분. 아침에 오일 디톡스를 하는데도요. 입냄새가 많이 나면은 어느 기관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위장이죠. 위장에 열이 있으면은 항상 꾸리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위장에 열이 있어 그래. 예. 참고로 잠시만요. 오일 뭐라 했으면 디톡스.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뭡니까 기름 있죠. 그 무슨 기름이노? 예? 무슨 기름 쓰죠? 저는 시장에 파는 그 오뚜기 참기름 씁니다. 참기름도 좋고 보통 보면 그 올리브유를 아침에 입에 머금고 합니다. 한 5분에서 10분 해가지고 뱉어내면은 입안에 균들이 죽기 때문에 잇몸 보호라든지 그 입안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예, 질문하세요. 예. 선생님이 이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예. 저희들이 이 뭡니까 간 해독 클리닝이라 금지옥 요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좀 다 하고 싶거든요. 예. 한번 욕심이 나서 해독요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해독요법은 노폐물과 찌꺼기, 독소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내 몸의 기운이라든지 진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 하면 안 되죠. 거기서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내가 선택해서 요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나지 그거 다 하면 큰일 나죠. 천천히 하나씩 이래 맞는 걸 해야지. 하고 싶은데 예.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의료보험 혜택은 좀 봅니까? 그 죄송하지만 우리 한의학은 제도권 의학으로 들어간 지가 별로 안 됩니다. 제도권 의학이라는 것은 의료보험이 된 지가 그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료보험공단 말로는 돈이 모자라서 뭐 못 그런다는데 원래는 우리가 첩약도 의료보험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 보험공단에서 돈이 딸린답니다. 그래서 한방의 의료보험은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이런 데 국한되어 있고 약이나 이런 그 해독요법은 아직 들어가 있지가 안 하고 해독요법은 한의사들 중에서도 한 10%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고 90%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안 됩니다.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 또 현기원 의원님이 만약에 국회를 가면 이런 것도 법을 듣고 그러시면 좀 감사하죠. 근데 생각보다 해독요법이 그 뭐 너무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고 오시면 돼요. 쌉니다. 경제 포럼에서 왔다 이러면 싸게. 예. 예. 저 우연히 이제 마산에 가서 제가 이렇게 간 청소를 신랑하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찍은데 신랑하고 저하고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 한번 봐드릴게. 이게 제 거고 예. 이게 신랑 겁니다. 신랑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신랑 거는 제 한 문제가 많아요. 30배 정도 될 거고 쟤는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네. 똑같이 했거든요. 예. 근데 신랑은 이렇게 큰 게 나왔어요. 크면 클수록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찌꺼기가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제보고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리고 심하면은 이게 결석으로 변하면은 잘 안 빠져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신랑분 거는 한 2만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이프분 거는 그거 한 5분의 1 정도. 예.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험에는 적용이 안
안 되지만 우리 보험회사의 보험연한은 실비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예, 거기 비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이거 이게 좀 부담이 많이 가는 부담이 정말 많이 집을 파이소. 집을 파이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걸 잘 염두에 두다가 자, 이제 질문이 다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재미없는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